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아들을 둔 엄마예요. 요즘 아들의 모습이 너무 불안해 보이는데 옆에서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부를 잘해서 성적도 상위권이고 스스로 과학고를 가겠다는 목표도 있었어요. 그러다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실수를 하면서 성적이 좀 떨어졌거든요. 그 이후로는 말수도 점점 줄어들고 얼굴이 늘 어두워요. 다음 시험을 잘 보면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실제로 기말고사에서 성적이 조금 올랐어요. 하지만 실수하기 전만큼은 아니어서 그런지 기뻐하진 않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는데 아들 마음에는 들지 않았나 봐요. 어느 날은 학교에서 전화를 걸어서 펑펑 울더라고요. 마음이 진짜 힘들었나 보네요. 울면서 뭐라고 하던가요? 이제 공부를 못 하겠대요. 수업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고 문제를 풀어도 맞힐 자신이 없다면서요. 인문계에 갈 자신도 없다네요. 옆에서 아무리 괜찮다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말해도 듣질 않아요. 이러다 진짜 아이가 영영 망가질까봐 걱정돼요. 네, 좋습니다. 자, 공부와 관련된 어떤 스트레스죠. 이 공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어요. 크게 외부 요인하고 내부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외부 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말한 것 같이 뭐 입시만이 어떤 지상 과제라고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 같은 것도 들 수 있겠고요. 주변의 시선들, 기대 이런 것도 할 수 있겠고, 또 부모님의 압박 빼놓을 수 없겠죠. 공부를 통해서 뭔가 잘 좋은 성취를 거두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님의 욕심 같은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외부 요인들은 이제 어느 정도 또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가지고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들을 조금 뭐 낮출 부분들은 낮추고 아이에게 표현하는 방식들을 좀 다르게 해보자라고 한다면은 그 조금 더 나아지기도 해요. 근데 사실 조금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내부 요인인 것 같아요. 이 공부 스트레스를 받는 내부 요인이라는 거는 아이가 성격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우리 친구들이 성격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크게 영향을 주는데요. 남들보다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성격, 그 중에서도 이제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경우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완벽주의가 있는 친구들은 진짜 작은 결점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거를 크게 확대 해석을 하기 때문에 작은 어떤 실수나 어떤 실패들이 찾아왔을 때 그것들을 이겨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금방 좌절하고 좀 그만두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 이제 드리는 조언이 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덩어리를 최대한 잘게 좀 잘라라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이제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수학 공부를 한다라고 치면은 수학 공부하기 요게 이제 목표가 되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뭐 A라는 문제집 몇 쪽에서 몇 쪽 풀기, 오답 노트 만들기, 뭐 인강 30분 보기 이런 식으로 목표를 조금 구체적으로 해서 잘게 소분을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벽주의가 있는 분들은 중간에 삐끗하면은 굉장히 그만두고 싶어 하고 더 힘들어하는 경우들은 많기 때문에 뭔가 큰 목표를 세워두면은 그만큼 중간에 미스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금방 끝나는 작은 목표들을 세우다 보면은 그 효능감이라는 거, 내가 좀 이렇게 잘 해내고 있구나라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더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생각을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좀 전에 카톡 대화에서 이야기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우울증이 온 가능성이 높아요. 보면은 과학고까지 준비하던 친구인데 지금 인문계에 가서도 잘할지 모르겠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고민을 왜 해? 이미 잘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친구의 머릿속에서는 진짜로 사고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은 기분만 단순히 우울해지거나 기복이 생기는 게 아니라 생각의 패턴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쪽으로 바뀌어요. 나의 능력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고 나의 미래도 굉장히 어두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인지 왜곡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미 이런 인지 왜곡의 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친구는 이제 이미 병원을 찾아와서 우울증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해요.